번째는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 4x 마이너스 5가 부등호가 그냥 그대로 묶여져.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하나 생기고 4x 마이너스 5가 만약에 음수면은 부등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양면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요게 두 번째 거, 얘가 첫 번째 거지. 이렇게 두 개씩 나오면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푼 다음에 공통 부분을 구해야 돼. 각각 공통 부분 구하고 그 나머지 두 개 전체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두 개 풀어도 답이 똑같아서 설명을 안 했었어. 얘는 한번 풀었으니까 1190번으로 한번 예시로 보여줄게. 1190번 한번 봐봐. 자,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우선은 한쪽에 절대값만 놔야 돼. 얘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으로 절대값 마치를 보내.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 설명할 때 어떤 애의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이렇게 작으면은 이 A는 7이랑 7 사이 요랬고, 어떤 절대값 값이 7보다 크면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 요거였어. 그치? 우리가 한번 겨울방학 때 하기도 했으니까 두 개로 쪼개는 거였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x 플러스 7보다 작잖아. 그러면 사이 값인 거야.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7보다 작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 됐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쪼개서도 할 수 있지. 첫 번째는 마이너스 x 마칠 3x 플러스 1이니까 4x 마이너스 x 넘어가면 4x, 1 넘어가면 8. 그래서 x는 y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 계산하면 3x 플러스 1, x 플러스 7이니까 2x는 6보다 작다.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하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 안에 만족한 정수가 마 1, 0, 1, 2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다 사라지면서 2가 되네. 답은 2. 이런 식으로 절대값만 남기고 푸는 겁니다. 민아 듣고 있어? 지금 이 88번이랑 90번은 딱 이거 두 개만 계산해도 답이 똑같이 나와. 근데 자, 항상 합칠 때 이 첫 번째 거는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다,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다, 이걸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건데 3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는 3x가 마일보다 클 때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야. 그리고 반대로 3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3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큰 거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 그러니까 x 플러스 7이 3x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식에서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얘랑만 합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먼저 합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하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식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요
요게 나왔었는데 얘의 전제는 이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가 전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를 얘랑 합쳐줘야 돼. y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요게 맞는 거야 원래는. 그럼 얘네 두 개를 수직선으로 그리면은 y부터 마 3분의 1까지 요렇게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까지 요렇게 하나라서 결국에는 y부터 3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원래 문제 풀 때는 요렇게 원래 범위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눠주고 둘이 합쳐줘야 돼. 근데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랑 1번, 2번 나눠서 둘이 합쳐가지고 쭉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는 둘이 합치면 되는 거야. 이거까지 마이너스 3까지 해서 답이 2가 됩니다. 5.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은 왜 안 되는 거예요? 1이랑 마이너스 되는데 합이니까 이거 다 합친 거가 답이잖아. 그래서 둘이 그냥 거의 사라졌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1, 0, 1, 2까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1192번. 우리 이제 유형 2개 남았어.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 헷갈리는 거 되게 많아요. 시환씨 일어나세요. 자,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나와.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쪼갰던 거 기억나지? 그럼 x-1은 x가 몇일 때 딱 0이 돼? 1일 때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수일 때는 양수, 1보다 작은 수일 때는 음수일 거야. 그 얘는 x-1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나뉘니까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겠지? 그럼 x-2 얘도 똑같아. 얘는 x가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0이 되는 숫자 두 개를 찾는 거야. 여기서는 1이랑 2야. 그럼 1이랑 2를 기준으로 숫자를 나눌 수가 있어. 어때? 1이랑 2가 이렇게 있으면 1보다 작은 영역 하나 있을 거고 1이랑 2 사이 영역 하나 있을 거고 2보다 큰 영역 이렇게 있을 거지. 그래서 범위를 여기서는 3개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원래는 2개로 나눈 건데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근데 얘는 절대값이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2개 수를 기준으로 3영역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적으면 돼. 이 앞에 거는 안 적어도 되고 결국 내가 어떻게 나누면 되냐. 첫 번째 1이랑 2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2보다 클 때. 등호는 사실 상관없거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여기에 등호를 없애주면 되고 여기다 등호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없애주면 돼. 등호는 사실 영향이 거의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죠? 시간만 좀 오래 걸릴 뿐 똑같아 문제는. 그러면 1193번 같은 거 어떻게 나눠? 1이랑 1을 기준으로 y보다 작을 때, y랑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자. 1보다 작을 때 너네가 아무 숫자나 머릿속으로 떠올려. 예를 들어 뭐 있어? 0 같은 거 있지. 그러면 이렇게 0을 넣어봐. 어때?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러니까 둘 다 안의 값이 음수야. 안의 값이 음수면 절대값 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이렇게 적는 거야. 우리는 절대값을 없애는 게 목표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일 때 값을 넣어보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 3이니까 넘어가면 4.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만 살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내가 말했던 그 조건이랑 합쳐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긴 했지만 얘의 전제는 x가 1보다 작을 때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얘네 둘을 합쳐줘야 돼. 즉 최종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최종인 거야. 1번 경우에서 최종.
x 없는데 어떻게 구하지? 쉽잖아. x가 없는데 이 공식이 항상 만족을 하잖아. 3이 7보다 작다는 거는 당연한 말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 x 값에 무엇을 넣어도 다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자체를 이 2번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범위 그냥 전체에서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적은 것처럼 얘는 이 값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만약에 계산했는데 뭐 3은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이 범위 자체에서 다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없애주면 돼.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 같은 거 넣어보면은 둘 다 양수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그대로. 그럼 2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아니고 둘이 합친 거. 요게 답이죠. 그러면 이 1, 2, 3번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합쳐준 게 최종 답안이겠지? 요거 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해봐야지. y부터 1까지 하나 있고 1부터 2까지 하나 있고 2부터 5까지 하나 있네. 하나씩 다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다음 거에서 색칠이 쭉쭉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으로 구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 그냥 만족하는 거 다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1번,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 왜냐면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둘은 완전 다른 영역이야. 둘 다 만족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이 등식을 만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막 이렇게 해서 둘의 공통 범위 여기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세 개의 합집합을 구해준다. 다 합쳐준다. 그러니까 y부터 5까지겠죠. a랑 b가 y랑 5 곱하면 마이너스 11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196번 한번 보자.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일단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있잖아? 그럼 루트 안을 이렇게 바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x-1의 제곱. 근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잖아. 근데 사라질 때 그냥 x-1이 아니라 내가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했어. 루트랑 제곱 사라질 때는. 그러니까 너는 이거 보자마자 이 절대값 x-1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해되지? 그럼 이제부터는 똑같아. 어떻게 나눠? 뭐랑 뭐를 기준으로? 1이랑 2분의 5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해봐. 이거 조금만 시간 줄게. 그러면 1이랑 2분의 5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을 때 x가 2분의 5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각각 구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 범위에서 너네가 아는 수 아무거나 한번 집어 넣어보고 보고 절대값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서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이렇게 그냥 계산해 보라고 했지.
뭐 잘했는지.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 항상 똑같아. 뭐 굳이 직접 대입 안 해봐도 첫 번째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만 플러스, 세 번째는 둘 다 플러스. 항상 똑같아. 왜냐면 범위를 그런 식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합쳐주면 이렇게. 얘는 3이 9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니까 그냥 전체 범위에서 다 만족. 요거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얘부터 여기까지. 그럼 사실 이거 특징도 계속 똑같잖아. 이 중간중간에 이 등호 없는 거 연결해주면서 셋이 다 합치면 그냥 이 첫 번째랑 이 마지막 거만 쓰면 돼. 사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 원래는 여기까지 구하는 게 대부분 문제였는데 여기는 하나 더 나가서 이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의 해랑 일치한대. 이거 어떻게 했어? 얘의 해가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라면 이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겨야 돼? 앞에다 최고차항 2 적고 각각이 요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쓰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이렇게 적으면 근데 최고차항은 2니까 그냥 이 맞춰 적어줄 거야. 사실 최고차항은 중요하지 않아. 얘가 그릴 때 그냥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데 최고차항이 2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쓴 거지.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주면 각각 a, b 나오겠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x 마이너스 2 전개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 a랑 b가 마치랑 마산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됐지요? 397번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루트 안에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바꿔서 1이랑 3으로 나눠가지고 풀면 되죠. 1이랑 3이 아니고 1이랑 마상으로 나눠서 푼 다음에 그게 또 절대값 2x-b가 a보다 작다랑 같다고 했으니까 또 a랑 마이 사이값 해가지고 같다고 하면 돼. 이거는 넘어갈게. 그 다음에 1198번 이거 한번 해보자. 얘는 지금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 겉에부터 풀어주면 돼. 1198번 이나? 지금 그렇게 했을 거야. 자, 일단 절대값 두 개가 있지만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 전체 큰 절대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별이 와 9부터 9까지다 이렇게 한번 쓰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절대값 안의 값이 뭐야? 절대값 x-4 플러스 6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풀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난 절대값만 안에 남기고 싶으니까 6을 양변으로 보내. 마이너스 15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절대값이잖아. 그럼 절대값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지. 양수니까 사실 이 마이너스 15는 의미가 없어. 마이너스 15보다 큰 건 당연한 거야. 이거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면 돼. 그리고 이것도 굳이 안 써도 돼.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 말이야. 절대값 x-4가 마이너스 15보다 큰 건 당연한 말이고 0보다 큰 것도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요거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굳이. 그럼 난 이것만 따져주면 돼? 이거 다시 풀어보자. 어때?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냥 풀면 마3부터 3까지 x는 1부터 7까지 1이랑 7 더하면 8이 되죠. 3. 이해되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큰 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안에 거 풀고 차근차근 하면 돼. 그래서 3번입니다.
A가 제일 큰데 이 밑에를 한번 보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0이거나 아니면 양수거나. 근데 만약에 어떤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데 이게 해가 없다고 했어. 그럼 a가 음수면 돼. a가 만약에 음수, 예를 들어 한 마이너스 2 정도라고 해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지. 어떤 x를 넣어도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럼 해가 없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등호를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얘는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그냥 작다로. 왜냐면 둘 다 등호가 있으면 그 딱 a가 0일 때에서 딱 근이 하나가 있을 테니까 등호 다르게. 얘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다일 때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근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대.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5보다 절대값 x가 크다. 이거 의미 있는 등식이야? 아니지. 그냥 음수보다 큰 건 당연한 말이니까 굳이 풀어줄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때 해가 모든 실수, 어떤 x를 넣어도 다 만족하는 실수이다 라고 하면은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만약에 a가 뭐 마3 정도면 절대값 x가 마3보다 크다 라는 말은 그냥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성립하는 말이니까 해가 모든 실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으면 또 등호가 있게 그냥 쓰면 된다. 근데 얘네 둘은 해가 없어야 되니까 등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 한번 진짜 풀어보자. 1199번.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절대값 x 플러스 3이 일단 마사는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알겠지? 넘기고 걔가 3분의 2k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렇게 절대값 한쪽에만 놔야 되지. 근데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이 오른쪽 값이 뭐면 돼? 음수이면 돼. 그치? 3분의 2k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등호 있을 땐 있으라고 똑같이 있다고 했어. 해가 모든 실수면. 만약에 해가 없다고 하면 등호는 서로 반대고. 이거 만족하면 끝이지. 3분의 2k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에 2분의 3 곱하면 되죠? 2분의 3 마역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2번. 이해되더라? 자, 위에 있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외워줘야 돼. 외운다기보단 이해하면 돼. 해가 다 만족하려면 그냥 그 값이 음수면 당연히 0보다 다 크니까 만족하겠죠. 자, 그럼 1201번 이거 해보자. 자, 규민아, 얘 뭐랑 뭘로 나눠야 돼? 1201번 숫자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 뭐랑 뭘로 나눠야 돼? 우리 하루 종일 이거만 했는데 뭐랑 뭐로 나눠야 되지? 마일이랑 3으로 나누면 되죠. 절대값 두 개일 때,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이랑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 했잖아. 조금만 하고 시작. 시원아, 이거 잘해? 이거는 K 값을 몰라서 좀 헷갈립니다. 왼쪽 먼저 계산을 해보면 돼.
가장 먼저 계산을 쭉 하고 원래 얘 이 1번 경우의 범위는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니까 이 x를 가지고 내가 구한 좌변을 만들어주는 거야. 마오 곱하고 마일 빼주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그 좌변의 범위가 다시 나오겠지? 근데 이 좌항은 절대값 원래 포함되어 있었어. 근데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내가 빼서 적은 거였지? 얘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준다. 똑같이 해보면 돼. 그럼 얘도 두 번째도 내가 좌항만 계산을 해볼게. 마일이랑 3 사이면 예를 들어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x 마 3은 음수고 x 플러스 1은 양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두 번째는 그대로 나오고 4x랑 마이너스 x니까 3x 풀 3 풀 3 플러스 7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에서 범위는 마일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마일부터 3까지 이 x를 변형시켜서 3x 플러스 7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선은 여기에다 양면에 3 먼저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면에 7 더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 3x 플러스 7이 뭐야? 내가 알고 싶은 이 좌변을 이 특정 범위에서 절대값 빼서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요게 들어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4부터 요게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해보자. 3보다 크면은 둘 다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x마 3 이렇게 5x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3번식을 변형시켜서 5x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되죠. x값을. 양변에 5 곱해. 5x는 15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그 다음에 1 더해.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5x 플러스 1이 원래는 요거였으니까 요게 16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게 되겠죠? 맞지? 4보다 크고 16보다 작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만족하려면 16? 자, 그럼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대충 뭐 전체가 뭐 K라고 생각해. 아, K는 이미 있으니까 뭐 A 대문자 A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A가 4보다 큰 거 하나 있고 4보다 큰 거 하나 같고 16보다 작은 거 하나 있고 A가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있지. 그러면 그냥 해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이 최소값인 4보다만 크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 자체가 뭐야? 요 좌변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만약에 K가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3보다 지금 이거 쭉 범위 써보면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부터 16까지 그 다음에 16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식이잖아.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만족해도 근이 있는 거잖아. 이 부분에서 다 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K 값이 이 왼쪽 좌항이 3이나 2나 1이나 4보다 작은 값이면은 해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K 값이 4면은 최소값이겠지. 좌변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최소값은 4입니다. 4번. A가 4보다 응.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랑 작다. 그러니까 봐봐. 자, 다시 한번 예시를 해볼게. K가 3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값 없지. 지금 범위가 4부터 그 이상이야.
근데 만약에 k가 3이야?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값이 3보다 작은 게 있어? 없지. 3까지는 없어. 그럼 3.5는 있어? 3.6, 3.7 다 없지. 3.9도 안 돼. 그럼 언제부터 돼?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부터 딱 여기서부터 근이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 해가 존재하기 시작한 거야. 5도 되고 뭐 6도 되고 다 되겠지. K는 4 이상 값이면 다 돼. 뭐 16도 되고 17도 되고 전부 다 되는데 그 시작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면 딱 근이 4로 있을 거야. 그거 하나. 그리고 막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4랑 5 사이 이게 다 근이겠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4랑 6 사이가 다 근이겠지. 근데 3.9 뭐 이러면 근 없지. 3.9보다 작은 거는 근이 없으니까 4부터 이해돼 이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우리 1차 부등식은 그냥 뭐 ax 플러스 b가 1보다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거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x만 남겨서 x의 범위를 찾으면 끝이었어요. 1차 부등식은.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절대값 있는 거 그 정도가 어려운 거였고, 여기는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가 있고 뭐 x제곱 뭐 이런 게 0보다 작다 이걸 푸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결국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2차 함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으로 생겼어. 우리 앞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부터 해볼게.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니면 fx가 어떤 1차 함수 gx보다 클 때, 1차 함수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거든. 뭐 fx가 0보다 클 때는 너네가 fx를 그림을 일단 그리면 돼. 앞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은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면 되거든. 0보다 크다라는 건 y값이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y값이 0보다 큰 건 여기 이렇게 되겠지? 너네가 이 x값을 찾으면 돼. 예를 들어 x-2, x-3 이런 2차 함수였어. 그럼 여기 각각의 수가 2랑 3이지? 그치? 그러면서 그림 그려줄 수 있잖아.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근을 뭐라고 쓰면 돼?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범위,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야. x가 b보다 작고 또는 x가 c보다 크다. 여기서는 b랑 c가 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어디야? 여기네 여기.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이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b부터 c까지 이렇게 쓰면 돼. 등호가 있으니까 똑같이 있게. 0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쉬운 편이고, 이제 1차 함수랑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 이게 2차 함수고 이게 1차 함수잖아. 근데 문제에서 fx가 gx보다 클 때 범위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너네가 보면 돼. 이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는 y축을 기준으로 더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때? 지금 여기까지는 fx가 좀 더 커. 그러니까 이 부분은 gx보다 fx가 큰 부분이네. 그치? 그러다가 여기서 딱 교점. 서로 y값 똑같다가 여기서 다시 역전돼. 이게 fx고 이게 gx야. gx가 더 위에 있네. 얘는 범위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역전. 여기서 또 교점 한번 찍고 다시 fx가 gx보다 커지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gx보다 큰 범위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보다 작고 d보다 크다. 이렇게. 만약에 fx가 gx보다 작대? 그럼 어디야 작은 범위는? 여기지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할게. 여기. 이 범위가 a부터 d까지네. 그러니까 여기 등호, 얘 등호 있으니까 똑같이 등호 있게 해서 a부터 d까지가 gx보다 작다. 총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빨간 부분은 gx보다 큰 부분, 파란 부분은 gx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바로 해보자. 1214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를 구하세요. 자, 이거 바로 해봐. 이거 진짜 1초컷 문제거든? 너네가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 위에 선을 한번 쭉 그려봐. fx가 gx보다 큰 부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gx보다 위에 있는 파트를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봐. 어디야?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fx가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의 함수 말하는
말하는 거겠고 gx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직선 함수 말하는 거겠지? 두 개 비교했을 때 fx가 더 위에 있는 파트 어디야? 여기네. 여기네. gx 여기 있잖아. 이 반대쪽은 g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어. 이 교점 이후에도 gx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어. fx 위에 있는 파트는 여기잖아. 뭐라고 써야 돼? 그건 마르부터 2까지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가 말 6이고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이 뭐야? 2 마이너스 6이니까 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답은 8. 쉽죠?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쉬운 거 먼저. 자, 앞에 1차 함수랑 똑같은데 2차 함수의 부등호 푸는 방법. 자, D가 0보다 크대. D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라는 뜻이었지.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다 라는 거니까 0보다 크면 얘를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 그냥 임의로. 그치? 만약에 0이랑 같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고 0보다 작으면 실근이야. 없었지. 뭐 허근으로 있었지. 근데 얘는 0보다 크니까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이런 애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을 거고 작다라는 게 있을 거야. 두 개만 외우면 돼. 왜냐면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는 이 위에 두 개에서 등호만 추가되는 거야. 그치? 위에 두 개. 이거 너무 알고 있어. 만약에 0보다 크면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되고 0보다 작으면은 두 개 사이 값이라고 적어주면 돼. 예시로 인수분해를 했는데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 걔가 0보다 작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줘? 바로 0이 되는 숫자 2랑 5 적고 작다라고 했으니까 사이값 이렇게 적어주면 돼. 만약에 요게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큰 거, 큰 게 뭐야? 5.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어? 둘 다 등호 추가. 있으면 둘 다 추가. 없으면 없게. 그러면 이거 그 뭐야? 형나? 2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작다라면 이 사이값. 크다가 나오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등호가 있으면 똑같이 있게, 없으면 없게. 그럼 또 이렇게 있어. 그럼 규빈아 이거는 어떻게 풀어? 할 수 있잖아.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뭐지? 할 수 있어. 항상 할 때 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체크하면 돼. 부등호가 왼쪽으로 있잖아. 그럼 얘가 더 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시원아? 얘 어떻게 풀어? 뭐보다 응. 지금 너네 지금 다 이해하고 있지? 얘들아 다시 천천히 할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왼쪽에 인수분해를 한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이런 거. 왼쪽에 이렇게 있어. 근데 부등호가 두 개잖아 종류가. 부등호가 작거나 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거 외우는 거야 이제. 만약에 작다야 부등호가 왼쪽 거 내가 구한 인수분해 한 거에서 기준으로 작다야 0보다 작다야. 그러면 두 개 인수분해 했을 때 근이 2랑 5잖아. 2랑 5 사이 값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0보다 크다야? 그러면 2랑 5 중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 등호가 있으면 둘 다 추가를 해주고 없으면 없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규빈은 어떻게 써야 돼? x가 8보다 크고 그다음에 또 5보다 작다. 그치? 이렇게 적으면 돼.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지. 우리 이거 완전 맨 처음에 하는 기초니까 알아야지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작으면 사이가 크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 만약에 5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다시 이거야. 여기 돌아오는 거야. 5랑 8 사이니까 요 값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 5랑 8이 여기면 만약에 작다가 나오면 이 안의 값이 근인 거고 크다가 나오면
1221번. 자, 우선은 이것도 시험 문제인데 팁이 뭐냐면 우선 이렇게 몇이랑 몇 사이고 뭐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이런 걸 하려면은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돼야 돼. 완벽하게 되고 그 완벽하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오른쪽이 0이어야 돼. 이렇게 생겨야지만 내가 방금 말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오른쪽에 5x 플러스 15잖아. 너는 이거 일단 전개를 하고 다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다시 인수분해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 해봐. 전개해서 5x 플러스 15 다 왼쪽으로 넘겨서 다시 인수분해 해봐. 앞에 거 조금 잘 못 들었더라도 다시 여기 또 새로운 범위니까 다시 집중해서 잘 들어봐. 어때? 다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3, 7에 21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럼 뭐야? 0보다 작다니까 마3이랑 7 사이 등호 없으니까 둘 다 없게. 요 사이의 x의 개수는 어떻게 알았어? 양 끝에서 끝 빼고 7에서 마3 빼고 그 다음에 둘 다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9개라고 하면 돼. 얘 마이, 마일, 0, 1, 2, 3, 4, 5, 6 해도 9개 나오지만 숫자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양 끝값을 빼주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20번 해야 되는데 얘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다른 거 먼저 해볼게. 1227번. 자, 일단 fx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대. 그러면 가랑 나 범위를 조건을 뭔가 적용을 시켜야겠지? 가 조건 먼저 적용시켜봐. f0이 6이다? 그냥 대입해보면 돼. x에다 0 대입해보고 그게 6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한번 해봐. 이거 쉬워. 14번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3점짜리 문제예요. 너네 육모도 보나? 보지? 근데 육모에서는 고일 동안 중간고사 붙는 거 나오잖아. 애들이 이제 잘 볼 거야. 다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3월에 비해서. 자, 가부터 해보면 x에다 0 대입해볼게. x에 0 대입해보면 0, 0 넣으면 2b가 된단 말이야. 2ab가 그게 6이다. 그럼 ab는 뭐야? 3이네. 요거까지만 알 수 있어. 대입하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래? 두 자연수. 내가 항상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하라고 했었어? 그냥 대입하라고. 노가다 하라고. 왜냐면 자연수는 숫자가 얼마 없잖아. 그럼 A랑 B랑 곱해서 3이 되는 자연수 뭐밖에 없어? 1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1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면 그냥 이렇게 훑으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밑줄 치고 넘어가야 돼. 자연수네? 내가 직접 넣어봐야겠다. 만약에 실수면 곱해서 3이 나오는 실수 너무 많아. 내가 직접 대입할 수 없어. 자연수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답이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둘 다 해보면 되지. 첫 번째 A는 3이고 B가 1인 거. 얘를 기준으로 fx를 완성시킬 수 있지. 만약에 a가 3이고 b가 1이면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1이고 b가 3이면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형태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이제 나 조건까지 만족한지 보자. 둘 중에 하나만 답이니까 나에서 둘 중에 하나는 탈락할 거야. 나 보자. x의 범위가 x가 2보다 클 때 fx는 0보다 크대. 다음 첫 번째. x가 2보다 큰 범위일 때 2보다 큰 범위. 그럼 fx는 여기 부분이네. 그렇지? 두 번째에서 2보다 큰 범위는 여기네. 둘 중에 만족 안 하는 뭐야? fx가 0보다 커야 된대. 1번, 2번 중에 누가 만족 안 해? 2번. 2번 지금 음수인 파트가 있잖아. 그럼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야. 아, 그러면 2번 아니네. 그럼 a가 3이고 b가 1인 요 식이 맞구나. 뭐 구하래 문제에서? f4 구하래. 그러면 요 식의 x자리에 4 넣어주면 되지. 3 곱하기 2 곱하기 3. 답은 18. 1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1228번.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인데 x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자, 얘도 결국에 하는 거 똑같아.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그냥 절대값을 범위에 따라서 나눠준다 생각해주면 돼.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오자. 그냥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면 모든 절대값 문제 다 풀 수 있어. 근데 보자마자 절대값 안의 값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지. 양수면은 절대값 그대로 그냥 빼서 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이거 하나 만족하는 거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때?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얘가 작다잖아? 그러면 1이랑 4 사이는 등호 있게. 그럼 어차피 원래는 얘랑 얘랑 합쳐줘서 최종 범위를 써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랑 4 사이인 거 그냥 공통값이 얘예요. 얘. 부동 수직선 그려보면 알아. 0보다 큰 부분이 여기고 1이랑 4가 여기잖아. 공통 부분은 그냥 여기야. 얘만 써도 돼.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5x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얘도 작거나 같다니까 마사부터 마일까지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랑 합쳐주면 이 파트가 근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얘는 합집합이죠. 합집합. 둘 다 만족할 수 없어. 1부터 4까지랑 마사부터 마일까지 하나도 안 겹치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이 공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냥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지. 이 사이값 1, 2, 3, 4. 요 사이값 마사, 마이. 몇 개야? 8개네. 됐죠? 자, 1234번. 얘 인수분해를 얘 해가 마일부터 4까지래.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 해가 마일부터 4까지라는 거는 어떤 애를 인수분해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을 인수분해하면은 마일이랑 4인 거야.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얘를 보고. 뭔가 사이값이네? 그럼 0보다 작다. 이런 느낌일 거고. 왼쪽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겠네.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 0보다 작다면 마일부터 4까지 인수분해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최고차항을 뭔가 추가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왼쪽 식에서 최고차항이 그냥 1이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써도 된다. 만약에 왼쪽 부등식이 최고차항이 2였으면 앞에 2 추가해줘야 돼. 그럼 어때? 그냥 얘 정비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중에 마삼이 a 플러스 b고
있잖아.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1241번 한번 봐봐. 자, 얘는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밖에 없대.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자 이거 잘 봐요. 자, 2차 부등식인데 양수잖아, 최고창이. 그럼 무조건 아래로 불러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이게 아래로 블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언젠가 위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0보다 작은 파트를 이렇게 그려도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그근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대. 딱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이렇게 생기면 돼. x축이랑 딱 접하면 돼. 그렇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이 아래쪽에 있거나 0, 딱 x축이랑 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근이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0이랑 접할 때 그냥 딱 하나면 되는 거야. 다 양수고 다 위로 올라가 있고 0이랑 접할 때만 근이 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요 꼭지점이 마일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마일에다가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려준 거지. 이해돼 얘들아? 꼭 이렇게 부등식이랑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 어떻게 적어? 2차 방정식 적을 수 있잖아. 일단 최고차항이 2야. 여기 2니까. 그 다음에 원래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이렇게 지나도록 그리기로 했어. 근데 얘는 근이 하나네. 뭔 소리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생긴 거지. 마이너스 1에서 그냥 접한다. 이걸 전개한 게 2x제곱 ax 플러스 b인 거지. 자, a랑 b는 4랑 2고 두 개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됐어? 얘들아 이게 위에가 그 설명이거든? 자, 내가 여기 오른쪽에 그림 살짝만 그려줄 테니까 똑같이 그려봐. 이거 그냥 글러보면 이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똑같아. 지금 아까 이 1번 내용이 지금 우리가 푸는 대표 유형이야. 어떤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그림이 다 0이랑 같거나 아래쪽에만 그려져야 되는데 근이 하나래.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줘.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생기면 된다. 자, 이해해야 돼. 이 2차 방정 부등식이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원래는 이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근이 하나밖에 없대. 그럼 0일 때는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만족을 안 하도록 위로 올라가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헷갈리지? 0보다 작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그림 그릴 때 이렇게 0보다 크거나 이렇게 같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원래 얘는. 근데 근이 하나밖에 없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모든 실수에서 근이었겠지. 다 만족하니까. 근데 근이 하나밖에 없으려면 얘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된다. 내가 그래프 못 그려도 괜찮아.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얘를 표현하는 말이야. a가 0보다 크다니까 아래로 불러. d가 0이니까 근 하나라는 거. 이거 표현하는 거지. a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불러. d가 0이라는 건 근이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 1번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래.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작다는 거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치?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마이너스 gx를 오른쪽으로 넘긴 거지. 그럼 너네가 여기서 그림으로 체크해봐. 어느 부분이야? fx가 gx보다 작은 부분. 눈으로 알 수 있어야 돼.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는 파트. 아까 우리 초반에 했지. 어디야? 뭐 fx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고 gx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결국엔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a까지. 지금 a가 여기니까 여기. 이해돼? 요 사이 봐봐. gx는 이렇게 위에 쪽이고 fx는 아래쪽이잖아. 그럼 이 a부터 b까지의 범위가 fx가 더 작은 범위네. 그치?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 그냥 a랑 b 사이라고 하면 되니까 a랑 b의 값을 구하면 돼. a랑 b가 뭐래? 여기서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열심히 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았어? x의 개수의 절반으로 써주고 완전 제곱식 바꾼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빼주라고 했잖아. 이게 이런 복잡한 애들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거든. 자, fx식 보자. 천천히 꼭지점 찾아야 돼.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쉬운 것만 완전 제곱식 막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복잡한 애들도 할 수 있어야 돼. gx 같은 거 복잡하잖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냥 기본으로 나오니까. 자, 해보자. 이거부터. 어떻게? 일단은 x 마이너스 이 x의 개수의 절반만 적어주라고 했어. 이렇게. 기억나? x의 개수의 절반만 적고 완전 제곱식. 여기 절반은 뭐야? 2만 뺀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뭐 적으라 했어? 뒤에 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사실 뒤에 좌표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a랑 b라고 했으니까 이 꼭지점의 x 좌표는 a-2일 거잖아. 나는 x 좌표만 알면 돼. y 좌표 이 y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굳이 참고하라고 적어주는 거고. 그럼 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a-2, 마이너스 a-2의 제곱. 요게 꼭지점이겠네? 근데 이거 몰라도 된다고. 왜냐면 난 이 좌표만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fx의 이 a 좌표는 a-2인 거야. x 좌표가 a-2인 거야. 자, gx도 완전 제곱식 바꿔보자. gx 생긴 게 이렇게 생겼네.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라 했었지. 어디까지? 이 x까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하고 똑같이 x 플러스 x의 개수의 절반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라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지. 그리고 원래 있던 거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애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라고 내가 이거 알려준 거야. 나머지 그냥 바꾸는 거 뒤에 거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애들 할 때. 이것도 뭐 전개하면 y좌표 나오는데 굳이 이건 알 필요 없고 이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구나 이것만 알면 돼. 그럼 b좌표가 요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x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a 마이너스 2까지잖아. 그치? fx가 gx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잖아. 근데 내가 a 값을 몰라. 그러면 그거 알아봤자 소용이 있어? x 값 구할 수가 없잖아. a 모르니까. 그럼 그 다음에 a를 구하는 여정을 떠나야 돼. a가 지금 이 꼭지점이 뭔지 잘 봐봐.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이랑 문제 읽어봐. fx랑 gx는 둘 다 점 a, b를 지난다. 여기 위에 그렇게 적어줘. 점 a, b를 지난다 하고 오른쪽 부분에 교점이라고 적어줘. fx랑 gx의 교점. 앞에 중간고사 범위랑 완전 연결되어 있지. 교점 구하는 거 어떻게 했어? fx랑 gx랑 같다고 한 다음에
gx야. 같다고 해볼게. 한쪽으로 다 넘겨야겠지? 이 오른쪽 얘를 왼쪽으로 넘겨볼게. 2x제곱. 그 다음에 이 x의 개수 이거 계산하기 힘들면 전개해서 천천히 해봐도 돼.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4x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ax니까 플러스 2a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 어때? 2ax 사라지지? 나 8x만 남아. 그 다음에 오른쪽 6a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이거에서 구한 두 분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랑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할 필요 없어. 근각계수 공식 쓰면 되지. 둘이 더하면 마 4네? 그럼 진짜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8 하니까 마 4 나오네? 의미 없어. 어차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난 이거 활용해야 되지. 마이너스 얘는 둘이 곱한 거. 이 그냥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쓸게. 얘랑 곱한 게 마 6a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2분의 마 6a니까 마이너스 3a다 쓰면 a 값 나오겠지? 다 오른쪽 넘기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어봐 모르겠는 거. a 마사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때? a가 4 또는 마 1이 되겠지. 근데 a 값이 두 개겠어? 당연히 하나 안 되겠지? 어떻게 찾아? 지금 이 그래프에서 a-2는 0을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a-2는 왼쪽에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럼 지금 범위가 마1이랑 4잖아. 마1을 넣으면 얘 마3이 돼서 양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해결할 수 없지. 아우 4겠네. 4인 거 찾았으니까 요 값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요 자리는 마 6이었고 a가 4니까 요 자리는 2였네. 내가 구하고 싶은 범위는 마 6부터 2까지였네. 증거가 있지? 그럼 이렇게. 그럼 총 개수는 2에서 마 6 빼고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9개. 이렇게 줘. 답은 9개. 얘는 앞에 중간고사 범위에 그런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 교점 구하는 거, 근각에서 공식하는 거. 이렇게 완전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앞에 되면. 요거는 9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